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여야가 태풍 차바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정부도 호응해 지정을 서두르고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물론 막말과 호통, 삿대질 등 갑질국회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진적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다 들었는데 신문에 난다고 그게 특혜 금리냐 아니냐 얘기를 하세요 좀.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언제까지 근무했어 여기? 이거 알리바이 만든 사람 땅을 누구야? 국정이 알리바이 만들었어 이거?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과 관련해 검찰은 유족 동의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부검 영장에 적시된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장의 효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한 범위 내는 인용이고 제한을 벗어나는 것은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사회적 논쟁을 야기했던 주택용 전교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불만에 개편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의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포커스 뉴스현장 1사 뉴스 1번지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포커스와 뉴스현장 1사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주 뉴스포커스에는 9월 28일 시행이 된 부정청탁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비롯해 미국의 전방위 대북 제재 전망 등 국내외 주요 외교 사회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9월 28일에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행 첫날인 만큼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사안을 적절히 기획, 편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뉴스포커스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실제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김영란법의 대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하여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제처나 법무부와 상의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뇌물죄나 배임 횡령죄 등 기존의 부정청탁과 관련되어 시행되었던 법이 있었음에도 국민의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고자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서 혼란이 드러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대학생이 재학 중 조기 취업하며 남은 학점을 취득할 때 사용했던 취업계가 부정청탁의 예에 해당되면서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허용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학칙을 개정하더라도 교육부 소관이고 법원의 판단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대학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또 포상금제를 노리고 직업적으로 신고를 일삼는 일명 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까지 등장하는 등 김영란법은 내부 고발이나 음해의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로 인한 인권 침해나 허위 제보 등 역효과를 우려했고 배우자의 신고가 실효성이 있는지 지적하며 오히려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날 뉴스에서는 법 전문가들이 출연해 김영란법이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어려움을 법의 기준으로 분석해줘 돋보였습니다. 다만 접대 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 외에는 우려 위주로 논의되어 김영란법 시대 개막 투명사회 첫걸음이라는 제목과는 다소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7일 뉴스현장 1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 양측의 토론 성과를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 열린 클린턴과 트럼프의 첫 TV 토론회가 마무리되자마자 발빠르게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린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는 이번 TV 토론의 쟁점을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정책이 중요할 것이라고 봤다며 클린턴의 승리로 규정했습니다. 이미지 부분에서 클린턴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평했습니다. 클린턴은 유머를 곁들이는 등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공부 잘하는 모범생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반면 트럼프는 질문의 대답을 회피하고 클린턴의 비난에만 집중해 무책임한 이미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정책 부분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풍부한 정치적 경험이 있고 트럼프는 정치적 아웃사이더라서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 토론 전부터 관심이 모였지만 정책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평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분담금 등이 외교 공약의 핫 이슈였는데 클린턴은 안보 분담, 트럼프는 동맹국의 방위 비용을 부담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는 클린턴이 정책은 물론 이미지에서도 앞섰다고 평을 했는데요. 특히 의혹과 약점에 대해서 잘 방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을 후보들이 쓰는 이유는 긍정적인 전략을 내보내서 효과가 없을 때 쓴다며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줘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날 뉴스연장 1사는 TV 토론이 마무리되자마자 해당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미까지 분석해 주어 중요한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네, 뉴스포커스와 뉴스연장 1사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보셨는데요. 뉴스 1번지와 라이브 투데이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에서는 정치부 기자와 정치평론가가 함께 만드는 뉴스답게 이번 주 최대 정치 현안이었던 국정감사 파행과 관련된 뉴스를 연이어 내보내며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9월 28일에는 여 국감 보이콧 사흘 만에 종료, 이정현 국감 임해달라. 9월 29일에는 새누리 국감 복귀 거부, 이정현 리더십 타격, 국회 파행 장기화 등 여당 대표의 단식투쟁 여파 등을 밀착 취재하였습니다. 이슈의 맥을 짚으며 잘 따라갔지만 국감의 내용이 아닌 파행이 한 주간 이슈가 되는 정치 현황이 씁쓸함을 안겼습니다. 9월 29일에는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거부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다루어 시선을 모았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가 출연해 국감 거부 문제를 새누리당 내부의 소통 차원에서 조명해 이번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보이콧 사흘 만에 새누리당이 복귀를 하고 자신은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이정현 대표의 눈물겨운 충정은 이해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 요청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정현 대표의 국감 복귀 선언이 의총에서 2시간 만에 뒤집힌 데 대해 앵커는 새누리당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롤러코스터도 좋게 말하는 것이고 콩가루라는 표현을 쓰며 당과의 싸움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분열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야 투쟁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내부가 분열되는 모습이 가장 좋지 않다는 시각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어 국감 불참도 명분이 없었지만 불참 복귀도 명분이 없으면 백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서 거부했을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뉴스 1번지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첫째 소통의 부족, 둘째 당내 리더십 부족, 셋째 비전의 부재로 꼽았습니다. 먼저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두 전문가 모두 지적을 했는데요. 이정현 대표가 당이나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단식을 하고 보이콧을 하고 복귀 선언을 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권의 속성상 청와대나 당내 주류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정현 대표는 소통의 부족과 관련하여 당내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이 원내대표는 주머니 속 공깃돌이냐, 정치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독단적 결정을 질타한 데 대해 전문가는 이정현 대표를 애 취급했다며 당내 리더십이 확보되지 못한 새누리 현재 상황은 비정상이라고까지 보았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 대표가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자신만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가는 청와대에 균형 인사를 제안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 당에서도 퇴짜를 맞은 만큼 본인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이정현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뉴스 1번지는 파행을 겪는 국감과 관련해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 차원으로 눈을 돌려 새누리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시청자들의 답답함을 다소 해소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사이 이상동 국민의당 의원, 이해운 새누리당 의원 등의 라디오 인터뷰 등을 삽입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라이브 투데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25분 아침 시간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재밌게 심층적으로 전하는 버라이어티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9월 26일에는 전국 지하철과 철도의 공동 파업을 앞두고 공공부문의 연쇄 파업을 일으키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사회부 이소영 기자가 출연해 설명하며 파업의 쟁점을 알아보고 전망을 해주었습니다. 지하철과 철도 노조가 22년 만에 함께 파업에 돌입하게 만든 성과연봉제란 업무 성과 평가와 보수 체계를 연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나 직급 등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던 연공서열제와 반대가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성과를 평가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봉급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덜 받는 제도인데요. 평가에 따라 기본급 인상 비율에 차등을 두고 성과급도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출연한 기자는 성과연봉제의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일한 만큼 받는다는 원칙이 잘만 지켜진다면 업무 효율이 올라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기관은 적자 행진을 반복하면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지탄을 받아온 만큼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평가할 경우 업무 성과와 같은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어 결국 윗선의 말을 잘 따르는 예스맨이 아니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올해 초 정부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성과연봉제까지 전면 시행할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분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저성과를 두려워해 주어진 업무 처리에만 그치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지하철, 철도 파업의 이유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주어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다만 대담 도중 출연자의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클릭 베스트 컷을 살펴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클릭 베스트 컷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클릭 베스트 컷은 보도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이슈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주제를 풀어 이야기하는 진행이 흥미로웠습니다. 사진부 기자와 함께해 단순 사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과 생각도 덧붙여 말해주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클릭 베스트 컷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4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도 모두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정치부터 북한 소식까지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방송된 클릭 베스트 컷은 한상균 연합뉴스 사진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제목은 지름 500m,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였는데요.
산맥들 사이에 거대한 쟁반 같은 것을 보니 제목 그대로 무엇에 쓰는 물건일지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이 거대한 쟁반의 정체는 중국 구이저우성에 있는 전파망원경이었습니다. 전파망원경의 작동 원리를 허블 망원경과 비교해 설명해주고 전파를 잘 들을 수 있는 커다란 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인데요. 이름은 FAST입니다. 지난달 25일 가동에 들어갔는데 이 전파 망원경은 이제 빛이 아니라 전파를 듣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에 중국의 패권주의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분발할 것으로 마무리해 우리나라와 연관을 지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의 제목은 경주 지진, 지하수는 미리 알았다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례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와 관련한 사진이어서 더욱 흥미가 갔습니다. 사진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였던 경주시 내남면과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자료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수위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하수의 수위 변화가 지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느 정도 강도의 지진에서만 영향을 받았는지 등도 설명해 주어 신뢰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번 관측으로 앞으로의 지진을 지하수의 수위 변화로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의 제목은 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신용카드를 들고 각자 결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시행된 김영란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식대 규정 말고도 편의 제공 규정과 관련한 사진이 다음으로 나왔는데요. 한 골프장의 주차장 모습이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사흘 앞두고 북새통을 이룬 골프장의 모습을 보니 여태까지 골프장 접대가 얼마나 빈번했을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의 제목은 국감장 바닥에 무릎은 꿇었지만 였습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사장의 모습이었는데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보여준 사진은 굉장히 결연한 표정의 사진, 심지어 크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최은영 사장의 눈물과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의견에 공감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진이라는 것이 한 프레임 안에 고정된 피사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단면만 보게 되는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사진의 제목은 북한 에어쇼의 메시지였는데요. 북한에서 벌어진 첫 에어쇼인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었습니다. 이날 항공축전에서 사용된 헬기는 미국 헬기였는데요. 이것을 보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난 것이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제3국을 통해 획득했을 것이란 추측이 더욱 신빙성 있어 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항공유 수입이 전면 금지인 상태에서 에어쇼를 하는 의도는 자체적인 항공 연료 생산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공축전 사진들을 보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맥주를 고급 술로 취급하고 맥주를 마시기 위해 배급표를 받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사람들의 실생활을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날 사진부 기자가 뽑은 베스트 컷은 고위 공무원들이 신용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요새 대한민국 사회에서 김영란법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투명성이 김영란법을 통해 제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러지다 일주일 만에 여당의 참여로 이달 19일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야권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맞선 여당의 국정감사 거부로 빚어진 사태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우여곡절 많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상 처음으로 이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제는 여당의 참여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로 인해서 중단됐었죠. 새누리당은 국감을 전면 보이콧했고 이정현 대표는 해임 건의안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은 이를 두고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이제 비난하면서 여야가 이제 국감 파행을 놓고 서로 남의 탓 돌리기에 이제 바빴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을 포함한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여야를 모두 이제 비판했는데요. 우선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는 야당이 만들고 정 의장이 키운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도 과잉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아무리 무리하다 해도 국회에서 통과된 장관 해임안을 즉각 거부해버리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인 행동이고 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이나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도 집권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동아일보는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의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 맨입 발언과 또 여당 원내대표에게 서류 통보만 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한 것부터 사과해서 대치 정국의 빗장을 푸는 것이 이제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여당이 최악의 어떤 안보 위기 속에 국방위를 무산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진보 언론에서는 주요 이제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드러냈는데요. 경향신문은 집권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은 이제 직무유기이자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겨레 신문은 새누리당이 국감 거부에 나선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인인 최순실 씨 관련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관련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 있는 게 이제 아니냐면서 모든 문제는 국회 안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파행을 빚었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곳곳에 복병이 남아 있어서 네. 좀 더 많은 사안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0대 국정감사 보도는 여야의 정쟁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언론 보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국감은 굉장히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경주 지진부터 시작해서 사드 문제, 그리고 법조 비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특히 이제 여야 간의 그 입장차가 극명한 굵직한 쟁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제 국감이 파행으로 이제 삐그덕됐기 때문에 언론의 관점도 여야의 어떤 정쟁에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감과 관련한 이슈라던가 정보 전달은 좀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언론은 이제 국정감사를 다룸에 있어서 행정부 대 국회의 견제 구도로 봐야지 정부 여당 대 야당의 대결 구도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개입 의혹이 터지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쟁점에 주요 민생 현안들이 가려져서 국민들이 정작 알아야 할 정보들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언론은 이번 국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의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국감에서 다뤄야 할 의제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국감을 보다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첫 국감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민생 문제와 직결된 쟁점들이 민감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제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어떤 언쟁에 있어서 이걸 이제 지나치게 부각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제 강조가 돼서 오히려 정치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언론이 국정감사를 다룰 때 그 내용이 원론적인 비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내실 있는 국감이 되지 못했다. 뭐 이런 굉장히 진부한 표현들이 항상 국감 때마다 있었는데요. 어느 쪽의 주장이 좀 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또 어느 쪽의 주장이 좀 더 부족했는지 등을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보도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국회는 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으로 국감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해당 국가의 언론들은 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국정감사는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제 독특한 제도로서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감사와 감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같은 이제 해외 주요국 의회에서는 국정조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는 상설소위원회별로 국정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이제 활용을 해서 상시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청문회의 어떤 목적과 범위를 명문화해서 정쟁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고 있죠. 정치 공세보다는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는 어떤 실무형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의 언론도 사실 정파성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미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감독 청문회를 다루는 그런 보도 내용을 좀 보면 우선 사실관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그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서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회 장으로 대안과 해결을 다루는데 언론이 어쩌면 그 워치독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은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일정에 쫓기는 형식적인 국감이라던가 파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우려해서 일부에서는 상시 국감 제도라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국정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등 개선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 언론은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바람직한 언론 보도의 태도 짚어주시죠. 네, 문제를 어떤 건드리기만 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국감이라면 사실 이제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사후 조치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정부는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해 2월까지 이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제 사후 결과를 관심 있게 살피지 않으면 행정부에서도 이제 단골 메뉴처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이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언론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국감이 단순히 어떤 국회의원과 피감 기관과의 어떤 행사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가 일방적인 비판, 대안 없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 과제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언론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정감사 보도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안식 농성을 정세균은 민주당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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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이
이정현 대표께서는 단식 농성을 중단하시고 원만하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해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진행인지 아니면 집권 새누리당에 의한 조직적인 국감의 포기인지는 우리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